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알바니아 산골 간호조무사가 한국 드라마 한 편으로 인생을 뒤집을 거라고요. 넌 미쳤어. 라는 아버지의 비웃음 속에서도 저는 거울 앞에서 한국어를 외쳤어요. 그리고 단 5년 만에 서울에 발을 딛는 기적을 만들었죠. 월급이 20배로 뛰어오르고 제 손에서 쏟아지는 돈으로 가족의 미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꿈꾸던 그 순간 오빠의 비자는 거절됐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웠어요. 저마저 쓰러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어떻게 의료 관광 비자 하나로 가족 전체의 운명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바니아 산골 소녀가 서울에서 IT 기업 팀장이 되었는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신의 인생도 바뀔지 모릅니다.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알바니아 북부 산골 마을 출신 엘리사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한 친구 아나의 집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아나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준 그 화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이거 한국 드라마인데 요즘 완전 핫해. 같이 볼래?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펼쳐진 서울의 밤거리, 반짝이는 도시 풍경, 그리고 주인공들의 감정이 뭔가 묘하게 저를 사로잡았어요. 알 수 없는 언어, 낯선 표정과 몸짓, 그리고 우리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아나, 저 사람들 말이 뭐라고 하는 거야? 자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를 맞으며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제 입에서 어색하게 맴돌았죠. 우리 마을에서 한국은 지도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선 이미 그곳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어요.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지만 한국어 기초 강의를 찾아 밤새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낯선 발음을 따라하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신기했죠. 엘리사, 또 컴퓨터야? 내일 병원 일 있잖아. 어머니의 외침에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밤 병원 간호조무사 일을 마치고 돌아와 거울 앞에서 한국어 연습을 시작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발음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낯설던 문장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죠. 넌 미쳤어. 그런 언어 배워서 뭐에 쓰려고. 아버지의 비웃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그저 알 수 없는 먼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다시 드라마를 봤습니다. 화면 속 서울의 밤거리,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주인공들. 그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언젠가 저 화면 속 세상에 가보겠어. 산골 마을의 작은 방에서 한 이 다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하며 잠들던 그날들이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로 저를 이끌어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 티라나로 떠나는 날,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버스에 태웠습니다. 엘리사, 그냥 간호학과 가서 좋은 병원에 취직하렴. 그게 어머니의 바람이었죠. 하지만 제 가방 속엔 이미 한국어 책과 필기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티라나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열정은 따로 있었죠. 주 2회 수업이 끝나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시 반대편에 있는 작은 한국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왕복 3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발음이 정말 좋네요. 한국에 가본 적 있나요? 한국인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하지만 꼭 갈 거예요.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엔 메뉴판 뒤에 한국어 단어장을 숨겨두고 공부했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놀리기도 했죠. 엘리사,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여기서 한국어 쓸 일 없을 텐데.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2년 후 현실이 되었죠. 티라나 시내 여행사에서 한국어 가능자를 찾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그 구인 광고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요. 알바니아는 아직 생소한 여행지지만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장님의 말씀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사 씨, 축하해요. 통역 인턴으로 함께하게 되었네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나로 약 300만 원. 알바니아 평균 임금의 1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보다 20배 많은 돈이었죠. 고향에 돌아가 가족에게 월급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한국어 덕분이에요. 어머니의 눈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이 비쳤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도 달라졌어요. 그래, 내가 옳았어. 아빠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들은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하며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꿈이 더욱 선명해졌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살아봐야겠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서류 준비, 인터뷰,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마침내 비자가 나왔을 때 제 손은 떨려왔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던 순간 이제 정말 꿈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공항 안내판에 한글이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지난 5년간의 노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 와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곳에. 서울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으로 한국인에게 한국어로 물어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친절하게 알려준 그 할아버지의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플랫폼에 서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작은 산골 마을의 방에서 스크린으로만 보던 그 장소에 제가 서 있었어요. 엘리사, 너 해냈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첫날 밤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고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들고 돌아와 먹으며 드라마에서 보던 음식을 실제로 맛보는 기쁨에 웃음이 나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일자리는 이태원의 작은 여행사였습니다. 알바니아어와 한국어 통역을 맡았죠. 월급은 시작이 200만 원이었어요. 집세와 생활비를 빼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엘리사 씨, 발음이 정말 좋네요. 한국에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동료들의 질문에 자부심이 생겼어요. 저 한국 온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3개월 후 우연한 기회에 방송국 외국인 코디네이터 일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외국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통역과 코디 일을 했죠. 월 수입이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매달 조금씩 저축해 나갔죠. 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는 것. 그들에게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서울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제가 이루어낸 꿈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을 곧 보여드릴게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하며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곧 그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뀔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을 초청할 만큼 돈을 모았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비행기 티켓을 보냈어요. 2달 후에 만나요.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의 놀란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원룸에서 좀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집을 꾸미고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며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가족 상봉,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죠. 인천공항 도착장. 부모님을 발견한 순간 달려가 안겼습니다. 엘리사, 너 정말 여기서 살고 있구나.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첫날부터 부모님은 한국의 모든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 아버지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이 도로들, 이 건물들, 모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구나.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부모님을 근처 편의점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의 개념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어요. 밤에도 음식을 살 수 있다고? 우리 마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다음 날 어머니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걱정되어 근처 병원으로 모셨어요.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단 30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니? 우리 마을에선 의사 한 번 만나려면 하루가 걸리는데.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하철을 처음 타던 날, 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다니. 믿을 수 없구나. 저는 아버지에게 교통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리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제 꿈을 비웃던 아버지가 이제는 제가 안내하는 세상에서 감탄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간의 방문 동안 부모님은 서울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셨습니다. 남산타워, 경복궁, 한강공원. 매일 새로운 곳을 보여드릴 때마다 부모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낯설어하던 한국 음식도 점점 즐기기 시작하셨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배우셨죠.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다음에 올 땐 짐을 더 많이 가져와야겠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어머니도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내가 옳았어. 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빠가 틀렸던 거야. 그 인정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함께 사는 것. 이를 위해선 먼저 제 커리어를 확장해야 했어요. 더 안정적인 직장, 더 좋은 수입, 그리고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우연히 게임 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바니아어, 영어, 한국어 능통자 우대 조건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완벽한 기회였죠. 면접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어요. 게임 산업에 대해 공부하고 회사의 모든 게임을 다운받아 플레이해봤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제 열정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죠. 한국 게임의 글로벌화를 위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정규직 연봉 4천만 원. 비자 스폰서십까지 제공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울었어요. 꿈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새 직장에서의 첫날, 저는 제 책상 앞에 가족 사진을 놓았습니다. 곧 다 함께 여기서 살게 될 거예요. 마음속으로 약속했죠. 매일 밤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하며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어머니는 주방에서 요리하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를 연습했고 아버지는 메모장에 한글을 적어가며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오빠 알렉스는 특히 열심이었어요. 그는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창고, 배송, 택배 같은 용어들을 집중적으로 배웠죠. 한국어는 정말 어려워. 아버지가 한숨을 쉬실 때면 저는 격려했어요. 아빠도 저처럼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가족들의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언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해외 마케팅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팀 내에서 제 역할이 커졌습니다. 상사는 엘리사 덕분에 알바니아 시장에서 우리 게임 다운로드가 30% 증가했어라며 칭찬했죠. 매달 급여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가족이 오면 필요할 더 큰 집, 초기 정착 비용,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엘리사, 정말 거기서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머니의 불안한 물음에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약속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오빠 알렉스가 한국 물류회사에 지원서를 넣고 첫 면접까지 통과했어요. 부모님도 한국어 공부에 진전을 보이며 이주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비자가 예상치 못하게 반려됐어요. 신청자의 경력이 충분하지 않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오빠는 좌절했고 저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실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다시 지원하면 돼. 포기하지 마. 제가 위로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자 재신청까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져서 입원하게 됐죠. 알바니아의 의료 시스템은 열악했고 저는 멀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 빨리 나아야 해요. 한국에 오면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영상통화로 눈물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치면서 저까지 건강이 나빠졌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한 빈혈과 탈수 증상이라고 했어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5년간의 꿈과 노력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퇴원 후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다시 한번 시작했죠. 먼저 어머니를 위한 의료 관광 비자를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의료 관광 전문 에이전시를 찾았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오빠의 취업 문제는 더 복잡했어요. 직접적인 취업이 어렵다면 언어 연수 비자로 먼저 와서 현지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겠지만 가능한 방법이었죠. 지인들의 도움도 컸어요. 회사 동료들이 자신의 집에 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비자를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한국에 사는 알바니아 교민들도 조언과 정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을 되뇌었어요.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 가족의 결속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퇴원 후 첫 영상통화에서 어머니는 약속했습니다. 엘리사, 엄마가 빨리 나아서 너에게 갈게. 포기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께 어머니의 상태를 상담했고 여러 치료 옵션에 대한 조언도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오시면 최선의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희망이 생겼죠. 회복을 위해 잠시 휴직을 고려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지금 멈추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테니까요. 대신 업무 강도를 조절하고 주말엔 꼭 쉬기로 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아가며 가족의 한국행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다짐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의료 관광 비자로, 아버지는 동반 비자로 한국에 오셨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다시 만났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어머니의 품에 안겨 속삭였죠. 오빠 알렉스도 마침내 취업 비자를 받아 합류했어요. 그가 공항에 도착한 날, 우리 가족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지붕 아래 모였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파주의 조용한 빌라에 가족이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첫날 밤 거실에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 모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엘리사,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니? 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그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근처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덕분에 건강이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치료예요. 어머니는 매번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감탄했죠. 오빠 알렉스는 인천의 물류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시작한 일을 나도 이제 해내고 있어. 알렉스가 첫 월급을 받은 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적응하기 가장 어려워하셨습니다. 언어도 익숙지 않고 할 일도 없어 무료한 날들을 보내셨죠.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을 발견하셨어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저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들어가셨습니다. 놀랍게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바둑과 장기로 소통이 가능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셨습니다. 여기 사람들 참 좋구나.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해. 엄마도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유튜브로 배우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 식단이 되었죠.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산을 넘었어. 이제부턴 내리막이야. 오빠 알렉스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격려했어요. 첫 추석을 맞아 한강공원에서 소풍을 했습니다. 보름달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정말 우리 집이구나. 그 말에 우리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울의 첫 겨울을 맞았어요. 알바니아의 겨울과는 달리 한국은 어디를 가도 따뜻했습니다. 바닥 난방, 온수. 이런 편리함에 부모님은 계속 놀라워하셨죠.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니. 우리 가족의 한국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미 우리는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2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게임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해외 마케팅 팀을 이끌며 발칸 반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했죠. 회의실에서 발표할 때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대표님, 알바니아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동유럽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존중받고 제 아이디어가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알바니아 산골 소녀였던 제가 이제는 서울의 IT 기업에서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빠 알렉스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을 찾았어요. 물류 분야에서의 그의 경험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나도 이제 팀장 될 날이 머지 않았어. 농담 삼아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부모님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 등록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다른 외국인 주부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셨죠. 오늘은 선생님이 내 발음이 좋다고 칭찬하셨어. 어머니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자랑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동네 등산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매주 토요일 한국 어르신들과 함께 북한산, 도봉산을 오르며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죠. 산에서는 모두가 형제야. 아버지가 등산을 다녀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식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한국 음식이 일상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유튜브를 보며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드셨고 가끔은 알바니아 전통 요리의 한국 재료를 접목한 퓨전 요리도 선보이셨죠. 오늘은 알바니아식 김치찌개야. 그런 날이면 모두가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궁궐, 박물관, 시장. 매번 새로운 곳을 발견할 때마다 이 도시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서울은 정말 끝없이 발견할 것이 있는 도시구나.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이 도시에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 한국 시민권 신청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여기에 영원히 남을 건가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5년 전 저 혼자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가족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 된 것이죠. 모두의 눈빛에서 저는 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 우리는 여기 남을 거예요. 이곳이 이제 우리 집이니까요. 제 확신에 찬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한강공원에 가족 소풍을 나갔어요.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내가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꿨구나.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알바니아 산골 마을의 작은 방에서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우리가 함께 바꾼 거예요. 가족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삶, 그리고 시민권을 향한 마지막 걸음을 위해 우리 가족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 줄의 한국어로 시작된 제 꿈이 이제는 가족 모두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밤길을 걸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